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시장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 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이었던 FOMC 회의 의사록 공개와 함께 엔비디아 실적도 발표가 됐습니다. 역시나 두 가지 이벤트 모두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FOMC 회의 의사록에서는 이 인플레이션 둔화가 더딜 경우에만 신중하게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내놨고요. 또 오늘 아침 엔비디아 실적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보다는 소폭 높게 나왔지만 어닝 서프라이즈급은 아니라는 판단 속에서 주가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주요 이벤트 일정 이후로 어떻게 주가가 흘러갈지 금종욱 전문가님과 얘기해 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주요 일정들이 미치는 영향이 좀 생각보다는 크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한 줄 시황평 해주실까요?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 차익 실현 물량으로 하락이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도 좀 말씀 좀 드렸지만 이제 이벤트가 이제 좀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는 건 대부분 다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미국 시장 대비해서 나스닥 대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크게 상승한 건 없는데 원체 또 대외 변수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실적에 대한 잘 나올 것이라는 예상은 또 어느 정도 했고 전망치에 또 부합하고 약간 소폭 상승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외로 한 1% 정도 하락 중에 있는데 그것도 마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는 이미 계속 올해부터 나왔기 때문에 기대감을 더 높이기도 어려웠던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치에 부합하는 정도 수준으로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은 했지만 시장이 좀 단기간에 좀 많이 급등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물론 나스닥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 기관 모두 양시장 매도 중에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코스닥 시장은 820선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또 810선을 지지해주는 그런 박스권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좀 특징적인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리면 에코프로 머티 이쪽이 지금 어제까지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상장 이후에 한 170% 이상 또 급등이 좀 나와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금이 이쪽으로 좀 많이 쏠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아침만 해도 거의 1조 가까운 거래 대금이 터져서 좀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좀 시장 자금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로는 자금이 크게 몰리지 못해요. 그래서 상승이 좀 나왔었던 종목들이 차익 실현이 좀 빠르게 나오고 또 상승이 나오더라도 윗꼬리를 많이 다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힘든 시장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크게 안 빠지는 것 같지만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들 차익 실현이 나오다 보니까 좀 피곤한 장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그 목요일부터는 미국의 이제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목요일은 휴장, 금요일 날은 조기 회장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장도 아마 오늘까지는 거래가 좀 되지만 그래도 휴일 앞두고 크게 좀 변동성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계속 이번 주는 이런 시장, 좀 변동성이 좀 적은 시장인데 크게 좀 악재가 없기 때문에 하락폭도 어느 정도 제한적일 것이고 상승폭도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차트적인 면을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리면요. 일단 코스닥 시장입니다. 21선 자리 이제 우상향으로 올라오고 있는 건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아직 크게 좀 밀리진 않았는데 지금 61선은 우하향 중에 있고 21선은 이제 우상향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이 안에 이제 들어가는 구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인데 선을 꺼서 좀 보시게 되면은 이제 깃발형
패턴으로 보실 수 있겠죠. 예,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올라가는 패턴이고 이런 자리에서 이제 방향성을 잡고 올라가는 쪽으로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저는 이제 61선 자리를 뭐 돌파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고 이제 가격대적인 면을 봤었을 때 코스닥 지수는 850선 이런 정도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또 상승으로 이끌 만한 모멘텀은 딱히 없어요. 뭐 이제 알려지지 않은 호재가 나왔을 때는 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업종 뭐 지금 다 호재가 될 만한 내용은 시장에서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건 없고요. 다만 이제 12월에 FOMC 회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FOMC 회의 이후에 시장이 또 산타랠리 뭐 이제 연말 시즌에는 대부분 다 종목들이 상승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펀드 매니저들도 이제 연말 수익률을 좀 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보고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좀 지수를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수익률을 좀 보고서 자체를 좋게 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단 12월 정도까지는 시장이 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종목 장세가 되고 테마주 장세가 됐는데 상당히 지금 난이도가 좀 높은 시장이다. 예, 좀 상승이 나왔다 하더라도 갑자기 순간 좀 차익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움직임을 좀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좀 수익률 자체를 길게 끌고 가시기보다는 대부분 좀 짧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면서 상승 시마다 좀 일부라도 수익을 좀 실어놓고 실현하시고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코스피 시장을 한번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코스피 시장도 어제까지도 이제 이 2,500선 자리를 뚫어주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보여줬습니다만은 역시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긴 해요. 대형주 쪽도. 그래서 크진 않지만 뭐 소폭의 좀 하락 중에 있고 양봉의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아마 좀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61선 자리는 안 잡혔기 때문에 코스닥에 비해서 코스피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는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상승, 정고점까지 빠르게 상승하기 좀 어렵다라는 거. 아마 내년 정도 됐었을 때, 이제는 이제 관건이 뭐냐면, 우리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리스크는 해결됐지만, 딱 금리 인하가 언제 될지가 관건이에요. 그게 1분기가 될지, 2분기가 될지, 또 늦으면 또 하반기가 될 수 있겠죠. 빠른 시점에 금리 인하가 돼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좀 금리 인하 시기에 상승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계속 시장에서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당분간 테마주 장세가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면서 이런 관련주들, 테마성이 좀 있는 종목들은 제가 항상 노란톡방에서 실시간으로도 알려드리고 아침마다 동영상 강의로 또 올려드리고 있는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좀 계속 오후장까지는 시장 지켜보셔야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내일부터는 이 미국이 연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덩달아서 같이 잠잠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도 다음 주부터는 해서 연말까지 쭉 산타 랠리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특히나 요즘 같은 테마 장세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테마 장세들 빠르게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테마 분석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초전도체라는 개념이 처음 시장에서 각광을 받았던 게 올해 7월 말이었고요. 2, 3주 만에 좀 5배 넘는 폭등을 보였던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한 4개월가량 3분의 1 정도까지 좀 주가가 내려온 상태인데 오늘 좀 방송 전후로 해서 이슈가 나왔거든요. 지속 가능한 상승일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좀 특별한 종목들 특징적인 테마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종목을 선정하는 게 조금 어려웠는데 오늘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갑자기 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예전 같은 논문에 의한 상승은 아니고요. 예전에 이제 유튜브 내용이 좀 초전도체 관련해서 유튜브 내용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아직 이게 공식적으로 뉴스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좀 의아스럽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슈로 지금 이렇게 좀 올라가야 되나 싶을 정도로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덕성이 먼저 좀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서남이 그 다음으로 한 17% 정도 상승이 좀 나왔고 신성 델타테크도 역시나 오늘 8%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이제 대장주 효과를 썼던 게 이제 덕성하고 이제 신성 델타테크인데 오늘은 신성 델타테크가 오히려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뭐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데 뭐 아무래도 좀 시총적인 면에서 좀 크다 보니까 뭐 크게 올라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초전도체 해서 이게 실제로 상용화가 되기가 어렵다. 이거는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런 환경적인 조건이 쉽게 갖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상온이 된다 하더라도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좀 길게 걸릴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 단순히 이슈로 좀 상승이 나왔었는데 뭐 이렇게 큰 테마가 크게 한번 상승했었던 테마들이 시간이 좀 지나서 뭐 4, 5개월, 길게는 뭐 6개월 이상 지났을 때 가끔 급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거를 뭐 매집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세력들이 모아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저는 뭐 그런 것까지는 뭐 일일이 체크할 수가 없고 지금은 이제 단지 이슈로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시장이 좀 가는 테마나 종목이 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좀 자금이 좀 많이 몰린 게 아닌가. 그리고 에코프로 모티 말씀 좀 드렸지만 아침까지 시초가 부분까지는 굉장히 상승세가 컸다가 좀 10시 이후로 빠르게 차익실은 나오면서 거기 빠져나왔던 자금들이 지금 요런 쪽으로도 좀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단발성으로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오늘 상한가 진입을 한다면 지금 상한가가 들어갔다 풀렸다 하고 있는 모습인데 추료 전조체 관련해서는 계속 말씀 좀 드리는 게 길게 볼 수 있는 테마는 아니에요. 이게 상용화 되는 것도 쉽지 않고 물론 뭐 논문이 뭐 더 좋은 게 나온다. 확실하게 시장에서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 나와준다면 뭐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뭐 공식적인 내용도 아니고 저도 뭐 유튜브 내용이 어떤 건지도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보고서 지금 이 종목이 좋다 매수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뭐 혹시나 물려 계신 분들은 뭐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운 좋게 빨리 잡으신 분들은 뭐 이제 익절가 잡으면서 대응을 하실 때 내일 이제 시가 부분이 아마 저항대가 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대부분 한 7,500원에서 8,000원대 자리가 저항대로 좀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올라왔었을 때는 수익 실현하시고 뭐 내일 또 이렇게 가다가도 내일 개파락으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이 종목들이 요즘 원체 차익 실현이 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올라갈 때 수익 실현을 좀 어느 정도 해두시고 보는 게 좋고 신규 매수 적들은 안 해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오늘 당장에 나온 이 유튜브 관련된 소재가 좀 약해 보인다라는 말씀과 함께 당장에 길게 볼 만한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보시는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초전도체 관련된 이슈들 짚어봤고요. 두 번째로는 로봇 관련주들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10월 초에 상장을 했었고 10월은 좀 힘든 한 달을 보냈었고 10월 말부터 해서 빠르게 한 달 사이에 주가가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지금 신고가 부근인데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해 보이시나요? 지금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단연 대장주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올라갔었고, 그래서 이제 유진 로봇도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제외한 다른 로봇주들은 뭐 정고점 자리는 못 놓고 있어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상장했었을 때,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차익 실현이 많이 나왔죠. 뭐 재료 소멸이 될 수도 있고 또 고평가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좀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일단 11월부터 반등을 해서 지금 11월 뭐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다시 한번 신고가 자리 상장 첫날 고점까지도 뚫어주면서 계속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데 지금 거래일로 따졌을 때는 거의 한 7, 8거래에 계속 양봉으로 올라와주는 모습이에요. 저도 긍정적으로 좀 계속 보고는 있는데 아마 단기적으로 좀 많이 상승을 했고 오늘도 거래 대금이 5천억 넘는 거래 대금이 좀 터졌거든요. 이러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 전고점 자리 뚫었을 때 거래 대금 많이 터지면은 일단은 조심하시는 게 좋은데
일단 보유하신 분들, 뭐 저점에서 뭐 5만 원대 이하에서 보유하신 분들이야 뭐 상관은 없는데, 최근에 이제 6만 원대에서 진입을 하거나 뭐 상장 초반에 보유해서 들고 계신 분들은 일단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기존에 우리가 이제 상승했었던 종목들을 봤었을 때, 휴머노이드 로봇 쪽이 좀 상승이 나왔거든요. 뭐 자율주행 쪽이라든지, 자율주행하고 엮여서, 스스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휴머노이드, 뭐 이런 쪽이 좀 상승이 나왔다면은, 두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율주행이나 뭐, 휴머노이드 쪽보다는 협동로봇 쪽에 가깝거든요. 공장에서 쓰이는, 이런 협동로봇 쪽에 가까운데, 일단 저도, 이런 쪽이 더 좋지 않나. 지금 휴머노이드 쪽이라든지, 일단, 협동로봇 쪽이 아닌, 자율주행하고 좀 엮이는 이런 로봇 쪽보다는 실제로 매출이 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협동 로봇 쪽인데, 두산 로보틱스의 제품을 납품하는 이 로봇에 들어가는 이 로봇 감속기 부분에서는 대표적인 종목이 SPG랑 SBB테크거든요. 근데 SPG 같은 경우는 두산 로보틱스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 6% 정도 상승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좀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신고가 최근에 좀 빠르게 급등해서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감속기 쪽을 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서 SPG, 지금 저점에서 역시나 쌍바닥 만들면서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천천히 좀 올라가는 우상향, 지금 박스권 자리를 이쁘게 좀 돌파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SPG 쪽을 좀 보셔도 괜찮다. 오늘도 거래대금 터지면서 전고점 자리, 이제 세 번의 저항대 자리가 있었는데 이제 이런 자리들이 뚫었을 때 한번 또 슈팅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좀 보실 분들은 SPG도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로봇 관련주들도 단기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로봇 섹터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좀 크게 오르지 않은 이런 섹터들 혹은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전망이 있는 쪽들로 보자라는 말씀과 함께 감속기 관련주로 SPG와 SBB테크 짚어주셨으니까요. 자세한 가격 전략들도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그널도 알아볼 텐데요. 저희가 해운 관련주들도 종종 다뤘었습니다. 이 중국 경기부양 수혜주로도 말씀을 드렸었고 선박 관련된 실적 부분들도 체크를 했었거든요. 오늘 다시 한번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다뤄볼까요? 네, 오늘 흥하해운이 16%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이제 연말 시즌이 되면은, 원래 좀 물류 수요가 좀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연말 뭐 선물 시즌도 있고,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기 때문에, 물동량이 좀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해서, 급등이 나올 거라고는 예상은 좀 못했는데, 오늘 흥하해운만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STX 그린로직스도 뭐 해운주로 좀 보실 수 있는데 뭐 HMM 이런 종목들도 그렇게 상승이 좀 많이 나오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종목들 자체들이 좀 상승이 나오면 좀 윗꼬리를 좀 많이 달고 있고 특별하게 호재 없이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좀 며칠 좀 강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좀 엮여서 올라가는지 그것도 좀 장 마감 이후에 알 수 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흥하해운이 일단은 뭐 올라오고 있고 조선주들도 좀 오늘 최근에 좀 상승이 좀 좋거든요. 근데 딱히 어떤 한 이슈를 좀 잡고 이게 어떤 상승의 이슈고 모멘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많이 좀 그동안 조정을 좀 받았었고 뭐 최근에 이제 10월 달에도 한번 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해운주나 뭐 조선주 쪽도 관심을 좀 못 받았던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차트적인 면을 계속 돌려서 봤었을 때 뭐 이렇게 저평가돼 있는 저평가라고 말하기에는 좀 뭐 아직은 확실히 좀 턴어라운드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낙폭과대 업종 중에서 상승하는 대형주들도 있어요. 뭐 대표적인 예가 뭐 건설주들, 최근에 건설주들을 뭐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좀 잘 아시겠지만 저점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종목이 이렇게 올라왔어? 라고 하실 거예요. 건설주도 한번 좀 찾아보시면은 낙폭과대에 의한 좀 반등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고 해운주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낙폭과대에서 좀 올라오는 게 아닌가. 그리고 조선주 역시도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좀 그런 걸 이제 눈치챘었을 때는 또 그게 이제 끝물일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뭐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그런 업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다라는 점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다시 뭐 신고가를 달린다든지 뭐 저항대 매물을 크게 뚫고 뭐 급등이 나온다든지 그런 흐름을 좀 보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참고만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미 좀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좀 반등을 해서 좀 다행이긴 한데 신규로 접근하실 만한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많이 보이지가 않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만 이슈가 되는 종목들로 좀 빠르게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어떤 큰 자금을 한 번에 투입하시기보다는 적은 금액을 단기적으로 여기저기 좀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매매하는 게 오히려 좀 리스크적인 면에서 좀 낫지 않나. 그리고 이제 연말 시즌이 돼서 시장이 정말 돌아서는 움직임이 좀 나아진다면은 그때 한번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리뷰 종목을 하나 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봐야 될 종목들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은데 아침에 제가 시초가 부분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요거를 이제 공략적으로 좀 드렸었는데 좀 최근에 바닥에서 수점에서 올라오는 종목이었어요. 그리고 뭐 자율주행 관련주 쪽으로도 엮일 수 있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드론 관련 이슈로 또 상승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로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아침에 이제 시초가 부분에서 이제 매수해 보라고 말씀 좀 드렸었고 이후에 좀 빠르게 급등 나왔다가 다시 한번 시가 자리까지 또 빠르게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수익권에서 챙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수익, 하루 만에, 그것도 뭐 1시간 만에 좋은 수익을 좀 드리긴 했는데, 이미 좀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 자리, 아까 말씀드린 시가 자리를 이탈했었을 때, 한 15,500원 정도 되겠네요. 15,500원에서, 15,300원. 요 정도 시세가 좀 내려온다면, 일단은 뭐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다. 왜냐면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소점에서 많이 올라왔고, 저도 이 종목을 원래 12,000원에서 12,500원 정도 사이, 이 정도 구간에서 좀 노려봤었는데 이미 좀 타이밍을 놓쳤다가 오늘 좀 갭상승한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보고 직전에 저항 자리를 뚫고 가는 걸 좀 보고 좀 드린 종목인데 여기서 뭐 더 오늘 좀 거래 대금도 터졌기 때문에 좀 단기간의 윗꼬리 요런 윗꼬리가 달린 저항대가 좀 있어서 길게 끌고 가기는 좀 어렵고 좀 21선 자리에 올라오기 때문에 좀 조정 시에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 좀 드리고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아침에 수익 내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저는 또 괜찮은 공략주가 있으면은 노란톡방에서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저점에서 올라올 수 있는 낙폭과대 업종들, 뭐 해운이나 조선 또 건설주들이 있을 텐데 저희와 함께 섹터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오전 시초가 공략을 노란톡방 통해서 했었습니다. 1시간 만에 10% 가까운 수익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시초가 공략이라든지 오후장 대응도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통해서 가능하십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 걸려 있습니다. 또는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오후장도 함께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시장이 오늘은 또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뭐 그냥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해서요. 시장은 안정적으로 잘 갈 겁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가다가 이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꾸준하게 상승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보시면은 뭐 의사록 부분 때문에 빠졌다고는 하는데 사실 이게 뭐 딱히 그렇게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항상 그렇지만은 3주 뒤에 FOMC 열리고 3주 뒤에 이 내용이 발표가 돼요. 네.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지만 시장 자체에 있어서는 계속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냥 조금 작은 좀 핑계거리 이슈화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시장에서 어제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죠. 주당 순이익 예상치가 3.37달러였는데 4달러를 넘어갑니다. 말도 안 되는 어닝 서프라이즈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뭐 5배가 아니라 6배, 7배 이런 식으로까지 실적이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4분기도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어제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던 반도체주들이 앞으로 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엔비디아 AI를 통해 커진다는 내용이 방송 이후에 한 몇 시간 뒤에 아니 뭐 한 저녁에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도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잘 체크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중점으로 해서 차분하게 보시는 전략은 계속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 분위기 괜찮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내용들은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요. 오늘 다뤄볼 시그널 이슈는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시그널 이슈는 일시적 의사록 우려보단 시장 회복의 중점으로 잡았습니다. 간밤 발표된 FOMC 의사록을 보면요. 연준 인사들은 인플레가 여전히 목표치보다 높기 때문에 빠른 금리 인하에 들어갈 가능성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예상을 했던 부분이었죠. 의사록 공개 이후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은 또 어떤 게 남아 있을까요? 김선인 전문가님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간밤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좀 중점적으로 다뤄졌는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자, 보시면 의사록이라는 게요. 이게 FOMC가 열리고 바로 공개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준 의원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공개하는 건데 항상 3주 뒤에 공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장에 혹시나 바로 영향을 줄까 봐에 대한 부분인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난주 보시면요. CPI와 지난주부터 해서 PPI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CPI가 PPI가 예상치 대비해서 너무나 잘 나와줬어요. 그런데요. 연준의 위원들은요. 예상치를 가지고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물론 좀 매파적인 발언이 더 많았다. 의사록 내용에서 있긴 했지만 이 부분이 사실 당장이 12월로 넘어가서 FOMC 의원들이 얘기를 할 때는 또 얘기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크게 의미를 둘 거는 저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면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12월 달에 뭐예요? 점도표가 정말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12월 달에 FOMC 얘기하고 나서 3주 뒤인 1월 한 둘째 주쯤에 의사록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좀 더 이제 긍정적인 내용들 발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에 대한 부분은 너무 큰 걱정보다는 오히려 시장 회복에 조금 중심을 잡고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강조드려요. 2주 전부터 말씀드렸었던 빠른 산타랠리 11월부터 왔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최근에 8월, 9월, 10월 시장 힘들었습니다. 이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 다 힘들었어요. 그럼 거기에 우리나라 기관들만 주식 삽니까? 외인들도 자국에서요. 시장 끌어올리면서요. 단기 트레이딩 해주면서 8월, 9월, 10월 망가진 거 복구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관들의 입장에서 딱 뭐예요? 정책적인 부분이나 또 어떻게 됩니까? FOMC 등등에서 기관들에게 안 좋은, 시장에 안 좋은 얘기를 선뜻 꺼내기가 힘든 시장이에요. 우리 실적 망가진다, 기관 입장에서. 기관도 파워가 있습니다. 야, 우리 실적 망가진다. 이거 이렇게 얘기 꺼내면 안 된다. 니들 입 조심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11월부터 해서요. 어떻게 됩니까? 실적 회복. 네, 금융기관 전체에 마이너스 난 부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뭐 로비가 있을 수도 있고 정책적으로 뭐 안 좋은 거 내지 마 이렇게 압박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이요. 급등이 나온 거예요. 회복이 나오는 거거든요. 11월 시장 가는 거고요. 12월 시장도 계속 좋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나쁜 것보다는 오히려 좋을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더 가는 종목이 더 가는 그림이 계속 나올 거고요. 조정받으면은 기회다 생각하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기관들, 특히나 국내 시장에서는 기관들 내용이 좀 많을 건데 기관들이 어떤 종목을 빠르게 매수 선점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갑자기 안 들어오던 물량이 뭉텅이 물량들이 확 들어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물량들이 요거 좀 올리려고 하는구나 체크하시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장 초반에 대형주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 종목은 축축 치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최근에 여러 종목들이 눈에 보이는데요. 좀 이따 말씀드려볼게요. 어찌됐든 걱정보다는 좋은 기회구나, 좋은 시장이구나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빠른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11월 초부터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나 반도체주들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시장 강세를 만들어 갈 것이다라는 부분들도 예측해주신 대로 그 흐름이 짚어지고 있습니다. 자, 12월 FOMC 흐름까지 해서 저희가 분석을 또 해볼 텐데요. 함께 분석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통해서 이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요.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12월까지의 흐름들도 짚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별 얘기도 좀 해볼게요. 더 가는 종목이 더 간다라고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요즘 좀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월은 좀 힘든 한 달을 보냈었는데 11월까지 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2배 이상 좀 뛰었거든요. 앞으로 좀 더 갈 수 있을지를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재밌는 흐름이 나왔어요. 이게 상장 첫날 좀 급등이 나왔다가 두산 로보틱스가 좀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급등이 나와요. 자, 그런데 오늘 최고가 자리가 69,100원이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69,100원이 나왔는데 상장 첫날 고가 자리가요. 67,600원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뛰어넘어가는 그림이 나와버렸습니다. 주가가 더 가는 건가? 더 가는 건가? 사실 지난주부터 해서 이슈가 됐던 건 뭐였냐면 정책적으로요. 지능형 로봇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시행이 되면서 관련된 산업에 대한 이슈화가 좀 많이 커졌던 건 사실이에요. 그 이후부터 해서 매출 확대 포인트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또 하나 두산 로보틱스를 가만히 지켜보면은 역시나 수급적인 부분에서 무시할 수가 없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예요. 11월부터 해서 외인과 기관들, 특히나 기관들의 수급에 중점을 두셔야 되는데 뭉텅이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1월 2일부터 3일. 뭐 6일날 좀 빠지긴 했으나 다시 잡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보면은 기관들에서 6일날 보면요. 기관기가 38만 주 매도가 나왔지만 기타 금융 쪽의 단독적인 매도였고요. 연기금은요. 뭉텅이 수량들을 계속 매집하면서 쌓아가는 모습이 나와요. 특히나 투신권 물량도 11월 초부터 해서 매수가 잡히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매집 차트, 매집 상황들이 나오는, 매집 수급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부터 주가가 계속 펌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우선은 쫙 끌어올려집니다. 오늘도 지금 보시면 기관이 매수가 나와요. 물론 외인들은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연기금의 매수가 한동안은 유지가 되겠지만 다른 기관들의 흐름도 좀 보시자면은 약간의 매도세는 있어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 물량은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첫날 최고점, 그러니까 뭐 애매하긴 하지만 52주 신고가를 넘어가긴 했습니다. 사상 최고가 자리예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흐름이 좀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해서 위로의 매물폭 자체는 없습니다. 상승을 준다면 좀 더 시원하게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거래량 자체도 좀 터져주는 상황들이 그저께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로봇주 전체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는 주목하는 건 뭐냐면 일전부터 재작년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감속기 관련인데 SPG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SPG 국내 대표 로봇 감속기 관련 대표 주자입니다. 감속기가 뭐냐면 로봇의 이제 관절에 들어가는 모터를 말하는 건데요. 감속기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모터가 무조건 빨리 돌면 안 되잖아요. 감속을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로봇에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힘이 생기게 전달하는 부품을 감속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 감속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만드는 업체가 SPG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바닥에서 다시 한번 상승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봅니다. 주목하는 건 뭐냐면 자, 이 큰 박스를 나름 그리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제가 이제 박스 자리에 하단 자리를 잘 체크해 드리잖아요. 보시면 이 자리에서 보건데 자, 이 박스 하단 자리를 한 4번, 5번 자리를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돌리는데요. 고점 자리 형성되어 있는 게 약 4만 원 넘어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 자리까지는 딱히 큰 문제 없이 그냥 쭉쭉 치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단기적으로도 수익률을 따져봤을 때 20%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 SPG가 아닐까 싶어요. 물론 이제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시는 거는 반대 의견입니다. 조정이 나올 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상황에서 반등 나오면 신고가 패턴을 조만간 보이지 않을까. 연내 안으로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충분히 조만간 가능할 종목으로 보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 보신다면은 두산 로보틱스 보셔야 되고 SPG 보셔야 되고 또 하나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거 뭐가 있나요?
두산 같이 보셔야 돼요. 로보틱스, 퓨어셀 등등에서 상승을 주고 있는데 두산 주가 여기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아시잖아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두산 바닥부터 해서 치고 갈 거고요. 충분하게 전고점 돌파하는 시점 나올 거고 제가 주목하는 큰 그림은요. 작년부터 하단 자리 지켰던 자리 이 자리거든요. 큰 그림에서 보면 이 자리까지 형성은 되는데 10만 원대 안착이 우선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높아요. 조만간 두산이 급등이 아마 나올 거예요. 잘 지켜보세요. 그래서 대형주 보시는 분들도 두산 같은 경우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주들 앞으로도 양호한 흐름을 보여줄 건데 그중에서도 감속기 관련된 종목들 흐름이 좋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SPG 대표 종목으로 짚어봤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만큼 두산 관련된 종목들도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통해서 자세한 전략들 세워볼 거고요.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입니다. 당장에 오늘 뭐 특별한 이슈라든지 뉴스거리는 없지만 실적 개선 기대감이 가장 큰 호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24년도에 이제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이슈와 함께 수주도 좀 안정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네, 이게 조선주들이 사실 이전부터 많이 힘들다가 올해부터 해서 그래 나름의 모습 좀 성장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어요. 그중에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신조선가가 2008년도 호황기 가격까지 근접을 했다는 겁니다. 가격적으로 최고치인 191.5까지 해서 92% 수준까지 올라온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2008년도에 주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차트 보실게요. 자, 월봉으로 해서 볼게요. 2008년도의 주가 자리가 어디냐면요. 동그라미 쳐드리죠? 네, 여기 자리입니다. 여기. 2007년도도 여기 자리고요. 가격적으로 얼마냐면요. 적게는 2만 원대부터 해서 많게는 3만 5천 원대가 그때 당시가 신조선가 자체가 굉장히 높았던 시기예요. 예. 그러면 사실 작년 말부터 올해부터 해서요. 전체적으로 조선주들이 수주량 자체가 굉장히 늘었어요. 그렇죠? 잘 아시죠?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던 게 뭐였냐면 인력난이었어요. 인력난.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왜? 전문가들, 뭐 땜질 하시는 분들, 아주 기술자들이 다 어디로 갔냐면 평택 쪽 반도체 쪽으로 다 빠졌다는 거예요. 왜? 돈을 더 많이 주니까. 그게 문제가 되긴 했지만 지금 이제 수주가 늘고 신조선가가 올라가게 되면요. 당연히 임금 인상 자체가 올라가 주면서 다시 조선주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저때 당시 2008년 금융위기 전에 최고가 당시 찍었었던 그 신조선가 자체가 다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의 방향성 자체도 앞으로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해서 이제 여러 방송에서 얘기를 할 때 조선주들을 앞으로 한 5년 정도 이상을 보고 매매하시면 정말 큰 수익이 날 거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어요. 바닥은 충분히 확인이 된 거고 수주가 천천히 늘기 시작한 시점이 작년 하반기였기 때문에 그 모습이 차트에 나오는 건데 아직 갈 길이 많이 먼 것 같아요. 자,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도요. 삼성중공업 보자면 최근의 수급 상황인데요. 눈에 띄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기관들이 갑자기 뭉텅이 물량을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자, 언제부터요? 11월 15일부터 해서 기관이 100만 주, 하루에 100만 주를 매수합니다. 그 전날, 그 전전날 하면은 100만 주, 거래량이 200만 주가량 있었던 날인데, 이날 갑자기 터집니다. 자, 그리고 금융투자 쪽 중심 매수가 들어왔고요. 투신권 매수도 뭉텅이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연기금도 샀다 팔았다 반복이지만, 최근의 추세에서는 매수세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최근 3거래일간의 기관들의 매수세, 20일 같은 경우가 월요일이 100만 주, 어제 28만 주, 오늘 현재 11시 1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40만 주의 순 매수세가 또 잡힙니다. 쉽게 올라갈 그림을 좀 그려볼 수가 있겠죠. 이제 시작인 것 같고요. 쉽게 안 꺾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가겠지만은 앞으로의 추세는 꾸준하게 상승 쪽으로 갈 거고 조선주들도요. 같이 보셔야 될 게 금리에 민감합니다. 네.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 역시나 주가에
폭등을 무시할 수가 없겠죠. 뭐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다른 국내 조선주들 전체적으로 이 흐름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조선주들 그간에 오래 묵혀두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일전부터 해서 몇만 원대 뭐 삼성중공 갖고 계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네, 앞으로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죄송합니다. 조금은 아닌 것 같고요. 한 1년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충분하게 상당한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해운 관련 대표 종목으로 삼성중공업 앞으로의 전망을 저희가 함께 그려봤고요. 마지막 종목도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파도가 굉장히 좀 이슈가 많았잖아요. 8월에 신규 상장을 해서 일단은 이 말도 안 되는 자본이나 매출 부풀리기에 뭐 불공정 거래 의혹들도 있었는데 회사 측에서 소명을 했지만 좀 부족하다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이게 이제 좀 밀리다가 월요일 날부터 상승을 주기 시작해요. 월요일 날 10%가 오르고 어제 소폭 1%, 1.9% 상승이 나왔고 오늘 현재도 10% 가까운 장중 15%까지의 상승이 좀 나와주는데 이게 우선 말이 좀 많습니다. 실적 쇼크가 있었고요. 소명 부족을 했는데도 소명 부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된 점이 뭐였냐면은 신규 상장사들은요. 신규 상장사들이 뭐가 있냐면 공모금 납입이 끝난 시점부터 사업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모금 납입 자체가 언제 됐었냐면 8월 1일이었어요. 그러니까 8월 1일이다 보니까 2분기 실적이 언제까지죠, 여러분? 6월 30일까지잖아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의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다? 숨겼다는 거죠. 사실 파드 올해 매출에 대해서 뭐 1,300억 이슈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까고 보니까 3분기 매출이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왔죠. 한 자리 수치. 4분기도 뭐 다시 뭐 기존 업체와의 계약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하지만 불투명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가 돼서 제도적인 개편이 조금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이 또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파도를 들고 계신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10만 개입니다. 말이 10만 명이죠. 정말 많아요. 다들 배신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순식간에 11월까지 갖고 있었던 물량에서도 마이너스 30%가 빠진 상황. 현재가 좀 올라서 그렇지 마이너스 40% 반토막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보호예수가 풀렸던 기관들은요. 이 물량을 정리하고 나갔던 흐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미리 뭐 정보가 센 게 아니냐라고 파악해 볼 필요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오늘 반등이 나옵니다. 일시적으로. 어제 그저께부터 해서 반등이 나오는데요. 수급 상황에서 보면은 사실 그렇다 할 건 없어요. 그나마 외인들이 조금 끌어당기는 모습이긴 한데 지난주부터 해서 외인들이 뭉텅이 수렁이 잡히긴 했거든요. 그리고 월요일도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저는 이렇게 봐요. 지속될 수가 있을까? 일시적으로 좀 끌어올리면서 좀 손해봤던 물량들을 털어내려는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합니다. 그 거래량 자체도 이제 270만 주 많긴 해요. 근데 좀 이게 흐름상으로 보면은 롤링을 통한 조금 매도를 하는 것도 조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려보자면 절대 신규 접근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4분기도 사실 조금 약간 실적이 불안하기도 하고요. 이럴 경우 한번 올려쳤다가 오늘 만약에 잘 올라가면 모르겠지만 윗꼬리가 조금 더 길게 달릴 경우에는 밑으로 꺾여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4분기 실적 체크가 될 때까지는 내년 초까지는 손을 안 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이게 이슈화가 뭐 되거나 신규 수주 확실하다는 뭐 수주 공시를 한다거나 뭔가 내용적인 측면이 나와준다면 급등은 나올 수 있어요. 원체 사람들의 화두가 됐던 종목이기 때문에. 하지만 최근에 그 여러 종목들의 시선 쏠림이 많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라인들 중에서도요. 오늘 보시면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 그래도 또 올라가거든요. 어제 이제 상한가 잠겼고 오늘도 장중에 12%가 올라갔어요. 오늘 아마 차익 실현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시선 쏠림 자체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연말 특수까지 맞춰가지고 종목들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파도에 조금 관심을 기울일 가능성은 굉장히 현저하게 낮아요.
그래서 사실 이를 노리고 외인들이 조금 단기적인 대응을 누군가가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들긴 하지만 부탁드릴 것은 절대 신규적인 접근은 자제하셔야 된다. 이것만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 봅니다. 네, 파도가 오늘 당장의 급등을 보여주고 있지만 워낙에 리스크가 좀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여겨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보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세한 종목별 매매 전략들 저희와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통해서 가능하시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후장 대응 전략도 세워볼 텐데요. 지금 당장에 뭐 파란불을 켜고는 있지만 사실 크게 불안한 마음은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오후장 대응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요즘에 저는 다른 것보다 우리 투자자분들께 이런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많이 종목이 물려 있다가 회복을 하는 시기인데요.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믿음을 좀 갖고 버텨만 주세요. 이거 무조건 올라갑니다. 무조건 올라갈 거고요. FOMC 의사록 3주 전에 나온 거 발표했지만 그 중간에 CPI, PPI가 예상치를 완전 벗어나게 좋게 나왔단 말이죠. 네, 시장이 긍정적으로 나와줬어요. 그럼 당연히 연준 인사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사실 미스였던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러면 12월 달에 FOMC에서 나올 얘기들이 더 중요하겠죠. 점도표가 그에 따른 대답이 될 거라는 거죠. 그것만 보십시오. 그런데 20일 남았거든요. 걱정할 거 없고요. 그냥 그때까지는 계속 랠리가 나올 겁니다. 근데 우선 지금 2,500포인트 부근에서의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 이게 저는 연말까지 해서 2,600도 좀 보고 있어요. 욕심이 과하다 싶을 수도 있지만 충분히 가능한 자리라고 판단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사실 11월 6일 날도 한 번에 100포인트가 올랐었던 날입니다. 그렇죠? 근데 산타랠리가 지금 50년 동안 이루어졌던 산타랠리를 살펴보자면 93%인가요? 90% 근처로 산타랠리가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퍼센테이지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거의 9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지금 제가 미리 11월 달에 산타랠리가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유지가 돼요. 12월 FOMC도요. 그에 화답을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보셔야 될 게 수급상에서 보시면 오늘 코스피 쪽에서 기관들 1,500억대 매도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실 거고 코스닥에서도 외인과 기관들 매도가 나오는데 특히 코스피 쪽의 매도세는요. 이거예요. 금융투자 쪽의 매도세가 많거든요. 제가 요 근래 계속 말씀드렸던 거 있죠. 매수가 뭉텅이로 들어옵니다. 들어올 거고 차익 실현을 하면서 다시 매수 대응을 할 겁니다. 지금 그냥 일시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네. 걱정하실 게 없어요. 다시 들어올 겁니다. 아마도 다시 코스피 쪽에서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요. 상당히 많은 수량의 매수가 들어올 거고요. 아마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수급상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자면 오늘 기관들 40만 주대 매도 나오지만 투시권 중심으로 나오지만서도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 기관들은요, 안 팔고 있습니다.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인들도요, 정말 많은 수량 매수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최근에 삼성전자 한 달 동안 매수한 수량 외인 2천만 주, 기간 1,400만 주입니다. 오늘 거래량 현재 500만 주고요. 최근에 거래량이 한 1,000만 주 가까이 터지는데요. 이거 소화시키려면요, 한참 더 가야 돼요. 그렇죠?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거래, 매물. 이 많은 수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거래량이 터져줘야 되거나 주가가 더 많이 가면서 단계적 정리를 해야 되거나 요 포인트인데 자 8월, 9월, 10월 시장 망가졌잖아요. 그렇죠? 11월부터 12월 만회해야 되고 연말까지 끝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연말 안으로 해서 급등 나온 이후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외인이든 기관이든 많은 물량이 삼성전자 중심으로 쏟아져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냥 차분하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오늘 이 말씀 드릴 테니까 시장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2월 FOMC에서 화답을 해줄 것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산타랠리 기대감을 계속해서 비춰주고 계신데 저희가 방송하는 중에 벌써 포털 사이트에 산타랠리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저희와 함께 연말까지 대응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도 노란톡방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요.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오후장과 연말까지 쭉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로 차익 실현 나오고 있고요. 상승 섹터로 초전도체와 로봇주, 해운주들 짚어봤습니다. 오후장 역시나 재반등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